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7호가 발사 준비를 위해 기아나 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현지에서 위성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을 마친 뒤 오는 11월 발사돼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 관측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저염 저지방식도 지나치면 오히려 신장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염분과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 회복기 신장 기능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맞춤형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목해 15년 만에 대대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채팅 상단 탭을 통해 챗GPT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공지능 수도로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에 핑크 회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블랙록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서브미터급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7호가 발사 준비를 위해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안토노프 항공 전용 화물기에 실려 오는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기아나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7호는 현지에서 위성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을 마친 뒤 오는 11월 아리안 스페이스의 베가C 발사체로 발사되고 초기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고해상도 지구 관측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지난주 KT가 정부에 신고한 서버 침해 정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미상의 해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KT가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이후 외부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해 넉 달 동안 서버 전수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밤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KT는 또 지난 7월 제기된 해킹 의혹을 축소하기 위해 원격 상담 시스템 구형 서버를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는데 지난 15일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서버의 사건 활동 기록이 백업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합동조사단 측에 알렸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닌 중국인이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계획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피해 지역을 다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줄곧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장수네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윗선으로부터 불법 장비를 싣고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이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혹시 거기세요라고 물어서 이쪽에서 많이 주로 발생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생활이 어려워 윗선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실제 동선, 계좌 등을 확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근 KT 자체 조사 결과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고양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도 계속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또 장 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윗선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폴 적색 수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펜토셀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국이 13년 전 이미 기기의 취약성을 연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연구 결과 29가지 보안 위협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지목한 위협 가운데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용자 인증 토큰 복제나 통신 정보를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연구 성과가 보안 강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피해자들은 대비와 대응이 부실하다며 롯데카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집계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자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8만여 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C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추가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경로와 수법을 추적하며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의 보안이 허술했을 뿐 아니라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드 발급도 무턱대고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태도에서 저는 되게 저희를 금전적인 수단으로만 본다고밖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5,000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 증빙 자료를 취합한 뒤 전문 법무법인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카카오톡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목하며 15년 만에 대대적 개편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사용자는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채팅 상단 탭만 누르면 별도 앱을 열지 않고도 바로 챗GPT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에이전트는 대화 내용을 바로 챗GPT에서 물어보거나 이미지 업로드와 생성 등 구체적인 기능까지 사용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는 또 자체 인공지능 모델 카나나가
카카오톡 대화 상황을 이해한 뒤 사용자가 필요할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등 양방향 소통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석 황금 연휴 기간에 택배 기사들도 사흘에서 최장 5회까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과 한진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배송 중단을 결정했고,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개천절 당일 그리고 5일부터 9일까지 휴무합니다. 이커머스 업체도 휴무에 동참합니다. SSG닷컴은 추석 당일인 10월 6일 하루 배송을 쉬고 컬리는 10월 7일 새벽 배송을 중단합니다. 다만 쿠팡은 별도의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일부 기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다음 달 4일 토요일 새벽 0시부터 7일 화요일 자정까지로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다음 달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토요일에 나온 차량이나 7일 화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 수요일에 나온 차량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소액 결제와 관련해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요. 통신사의 책임도 크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휴대전화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매번 소비자의 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통신사의 대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은 이 소액 결제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해결할 주체로 이 통신사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예. 이 통신사들은 이 수납 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 결제 대행사나 이 콘텐츠 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통신사 이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서 이미 10년 전에 이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통신사들은 이제 수납 대행을 이유로 이 결제 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업체의 전화번호를 그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사건을 종결을 해요. 네.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불만이 계속되니까 지난 2014년 11월 정부가 이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 제도는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하도록 했고요. 예. 또 처리 결과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듣고 결제 대행사나 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이용자한테 알려주도록 했고요. 이용자에게 이제 불법 과금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에는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한 후더라도 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면 이번에 KT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게 정부가 이미 11년 전에 이런 통신사 이런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이 통신사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걸 알고 관련 제도도 마련했었는데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거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이 제도가 그동안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걸 정부가 좀 제대로 관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부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통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도 자체, 이 통신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통계도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10년간 이 휴대전화 결제 피해 발생 건수와 금액 등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정부는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KT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지금 통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정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통신사가 신고를 좀 늦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 통신 해킹 사고 등 이 통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해당 통신사가 그 인지한 순간부터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혜민 조국 혁신당 의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이 해킹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당국에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66건에 달했고요. 이렇게 늑장 신고가 많은 이유는 이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현행법상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난 19일 날 이 범정부 차원의 이 해킹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기업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늦장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과태료 처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정부가 해킹 상황을 인지하면 기업이 자진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통신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이게 선언적 수준에 그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구체적으로 뭐 과태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또 이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KT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염 저지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신장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장혜련, 전준석, 이경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신장이 손상된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저염, 저단백, 저지방 식단을 지속했을 때 신장의 섬유화와 염증 유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염, 고단백, 고지방 식단도 신장 세포의 성장을 억제했고 손상된 신장의 섬유화도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염분과 단백질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 회복기 신장 기능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맞춤형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며 의사들에게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와 학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임신부의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는 자폐증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groups of people that don't take vaccines and don't take any pills that have no autism. That have no autism. Does that tell you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자폐증이 400%나 늘어난 만큼 이번 발표는 역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이 사실을 의사들에게 통보하고 타이레놀 포장에도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FDA will issue a physician's notice about the risk of acetaminophen during pregnancy and begin the process to initiate a safety label change. 타이레놀 제조사인 캠뷰는 백악관 발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의학계도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해열제인 타이레놀이 금기시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Not taking it, not treating the fever probably has more adverse effects that you need to worry about than taking the medication. We have overwhelming information from many years of data. 백악관 발표로 타이레놀 제조사 캠뷰의 주가는 7%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이 자폐 증상 치료제로 인정한 류코보린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타이레놀 섭취와 자폐증의 연관성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출되는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태어날 아기의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으로 초강력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찬 공기 세력이 강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먼 남쪽 해상에서 18호 태풍 라가사가 초강력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북상 중이며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19호 태풍 너구리와 열대저압부가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동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은 주로 중국 남부나 일본 남동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부딪히며 주말까지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내려졌던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 20여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강릉시와 강원도는 강릉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사태 해제 공식 선언과 함께 가뭄 관련 장단기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각 가정에 적용한 75% 제한급수 정책을 해제하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 누수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수장 증설이나 지하 저류 댐 건설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쇄했던 공공화장실이나 수영장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축제나 각종 행사를 다시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 생산이 처음 시작된 곳인데다 갯벌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 소래습지입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첫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소래포구 인근의 소래습지 생태공원. 8,000년 동안 형성된 뱀 모양의 갯골이 있고 붉은 염생식물 사이로 농개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새와 검은머리 물대새 등 멸종위기 희귀새들도 풍부한 먹이가 있는 이곳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빨갛게 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갯벌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친구들의 역할은 갯벌에서의 그런 정화 활동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조개 갯벌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어우러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이 시작된 염전에는 가장 오래된 소금 창고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최대 생산지였고 지금도 매년 5톤 안팎을 만들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염전 문화가 잘 보존된 데다 도심 속 생태계 보고인 소래습지 일대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된 계기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생태공원 육지 부분과 장도포 대지공원, 해오름 공원 등을 묶으면 103만 제곱미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갖는 의미, 또 여기에 보존되고 있는 염생식물이나 또 저새 등 이런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역사문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체계적 관리와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관련법 시행이 1년 뒤인 내년 하반기인 만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절차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